네, 안녕하세요. 구정원 강사입니다. 제3장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우선 JDK라고 하는 개발 환경을 왜 필요로 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시는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애는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문자 기반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CPU가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반드시 정기적 신호, 즉 CPU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신호로 변환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정기적 신호로 변환하기 쉬운 이진 형태의 이진수 형태의 정보값으로 변환하여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변환해서 올려주시게 되면 그 정보를 CPU가 가져다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작성할 때 개발자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한 형태의 문자를 사용하게 되지만 결국 실행이 가능한 형태가 되려면 반드시 변환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쳐 CPU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환 과정은 변환하는 형식에 따라 컴파일이라고도 하고 컴파일 과정을 거친다라고도 하고 인터프린트 방식으로 변환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변환 방식에 따라서 어떤 변환 방식을 쓰던 간에 반드시 문자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은 변환 과정을 거쳐 CPU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또한 변환을 거쳐 변환된 형태를 주기억 장치로 올려주는 작업 역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작업이게 되는데 이러한 개발자에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유틸들을 자바 개발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형태를 JDK라고 합니다. 유틸뿐만 아니라 기존에 필요로 하는 코드들을 매번 개발자마다 작성할 필요 없이 미리 개발을 해서 누구든지 가져다 쓰실 수 있도록 배포한 형태의 코드를 라이브러리라고 하게 됩니다. 실제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있어서 라이브러리의 다양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자바의 장점이라고 하자면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도 자바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실제 이 라이브러리가 여러분들 개발하는 개발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한 이렇게 유틸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만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 유틸리티나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실행 환경과 같은 JVM을 다 묶어서 우리가 자바 개발자 환경이라고 하여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JDK라고 줄여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JDK를 준비해 놓으신다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변환이라든가 또는 메모리를 올려주는 적재 기능이라든가 기타 필요로 하는 유틸, 그 다음에 코드들의 집합 형태인 라이브러리, 그리고 실행 환경인 JVM을 포함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JVM이라고 하는 실행 환경이 JDK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실제 JVM이라고 하는 용어는 자바 버추얼 머신의 약자로서 일종의 자바의 가짜 장치 또는 가상 장치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상의 의미는 그 위에서 실행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OS를 거쳐 하드웨어로 전달돼서
여기서 나열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하드웨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이나 자바 같은 경우 OS의 독립적인 환경을 제공받기 위해 실제로 JVM이라는 중간에 O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짜 O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JVM이 OS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JVM을 거쳐 OS에게 전달이 되며 OS는 다시 하드웨어에게 전달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JVM이 OS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돼서 설치하실 때 JVM의 버전을 JDK죠. 정확하게는 JDK를 설치하실 때 본인의 실행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파악한 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실행됨을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바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시게 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표현하기 좋은 형태의 문자 기반의 형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자바 기반의 문자 형태의 파일을 우리가 소스 파일이라고 하고요. 실제 파일의 형태는 .java라고 하는 형태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 형식의 코드는 실제 시스템 입장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반드시 번역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자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하드웨어나 OS 관점에서의 번역된 형태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고요. JVM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코드로 변환을 시켜 반드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때 문자 형식으로 되어 있던 자바의 파일을 번역 to util을 통해 .class라고 하는 중간 파일 형태의 바이너리 형식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파일의 형태로 변환을 한 후 JVM에게 로딩 절차를 거쳐 전달하게 되면 실제 JVM은 자신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의 형태에 맞게 변환을 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전달받은 명령은 해당하는 하드웨어에 전달을 하게 되는 구조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번역이라고 하는 작성된 본래의 원소스 파일을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 .class라고 하는 형태로 변환을 시키신 후 반드시 메모리에 실행이 가능한 형태로 JVM에게 던져주는 과정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JDK 이외에 이클립스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 툴이라는 걸 설치하셨을 겁니다. 이클립스는 앞서 설명드린 JDK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개발자들을 위해 종합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도와주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클립스를 사용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위로 생성을 시키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여러 개 생성해서 관리하다 보면 프로젝트 생성 시 산출되는 여러 가지 파일이나 자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공간을 하나 설정을 하고요. 실제 물리적으로는 폴더가 됩니다. 폴더 밑에 프로젝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별로 생성되는 산출물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클립스를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클립스 실행 버튼을 눌러서 런칭을 시작을 합니다.
런칭 후 처음으로 만나는 화면은요. 다음과 같은 런처 화면인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프로젝트로 인해 생성되는 여러 산출물들, 파일의 형태로 산출되는 여러 산출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바탕화면에 My Work 폴더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곳을 워크스페이스 공간으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입력 상자의 경로를 선택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칭하는 동안 잠시 My Work 폴더의 내부를 살펴보시면요. 일반 폴더하고 다르게 워크스페이스로 지정된 폴더에는 .metadata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 .metadata 정보는 이클립스에서 워크스페이스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는 파일로서 이 파일이 손상되거나 하게 되면 실제로 런칭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런칭이 완료된 이클립스는 처음 웰컴 화면을 보시게 될 거고요. 웰컴 화면을 종료하시거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워크벤치라는 아이콘을 눌러 실제 작업 환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환경의 왼쪽 메뉴에 있는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탐색기 창을 확인해 주시면 이 탐색기 창 안에서는 워크스페이스 공간 내에 작업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모든 정보값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간단한 예제를 통해 이클립스 사용법과 자바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클립스에서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표현한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탐색기 창에 하나의 기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메뉴를 선택하시고 New 메뉴에 자바 프로젝트, 즉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New 자바 프로젝트 창이 보여지게 되고요. 프로젝트의 이름을 하나 정하시게 되는데요. 우선 프로젝트명은 날짜별로, 챕터별로 일정하게 지정해 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예제이므로요. day 01 언더바 first라고 하는 프로젝트명을 하나 붙여서 새롭게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부분의 하단에 보시게 되면 JRE라고 해서 실제로 자바의 라이브러리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프로젝트 개발자에게 제일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바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이러한 라이브러리, 즉 선대에 계신 분들이 개발자마다 공통적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을 각자 개발하지 않고 미리 개발을 해서 그 코드를 나눠 쓸 수 있도록 배포하는 기술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제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여기 현재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사용될 수 있는 JRE, 실행 환경에 맞는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자바 SE의 1.8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현재 최신 버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젝트명과 요 버전만 확인해 주시고 나면 다른 속성들은 실행상에 크게 좌우되는 속성들이 아니므로 차후에 살펴보시도록 하시고 이 상태로 그대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창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가 패키지 탐색기 창에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당 프로젝트의 메뉴를 펼쳐보시면 두 개의 하위 메뉴가 보이실 건데요. 우선 src라고 하는 폴더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소스 명령어와 데이터를 준비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곳이 되겠고요. JRE는 방금 설명했듯이 라이브러리를 보여주는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메인 src라고 하는 소스 폴더 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명령과 데이터, 즉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후 New의 클래스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선 지금은 왜 클래스를 사용해야 하며 왜 만들어야 되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ew Java 클래스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뜨게 되면 클래스 이름란에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클래스 이름은 첫 자를 대문자로 지정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명령 규칙은 실제 자바에서는 카멜 표기법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멜 표기법에 따라 클래스명은 대문자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규칙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어느 프로그램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시작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인 메소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메인 메소드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런 용어들은 아직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메인이라고 하는 진입점 역할을 해줄 코드가 필요하다. 그런데 꼭 약속된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약속된 형태를 작성하시지 않게 되면 진입점을 찾을 수 없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자동 생성 기능을 이용할까 합니다. 여기 하단에 클래스를 만드실 때 하단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원하시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릴까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겠다라고 체크를 추가로 해주시면 해당하는 클래스 안에 진입점 역할을 해줄 메인이라고 하는 코드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메인이라고 하는 코드는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죠. 클래스를 왜 만들어야 하고 왜 필요한지는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단지 우선 무조건 자바의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반드시 클래스를 통해서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모든 코드는 반드시 클래스 안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진입점 역할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진입점 역할을 해주는 형태의 메인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출력 명령어를 이용해서 모니터에 문자 형식의 코드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한번 작성을 한 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메인이기 때문에 CPU는 메인에서부터 나열된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그러므로 메인 안에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번 명령어는 가장 기본적인 출력 장치의 문자열을 출력해주는 문장을 통해 간단한 실행 방법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해주시고요.
모든 명령어들은 대소문자를 식별하므로 주의 깊게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주시고요. 명령 작성해 주시고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 장치라고 하는 하드웨어 장치에 출력을 해달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신 후 반드시 파일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라고 하는 별 모양의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즉 파일 안에 변경된 정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지 않았으니 저장을 해야 된다는 표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변경된 사항이 저장이 되도록 해주신 후 이렇게 작성된 코드가 실제 제 컴퓨터 내에서 정확한 명령어를 해석해서 작동이 되도록 하려면 반드시 JVM이라고 하는 실행 환경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셔야 된다라고 앞서 설명드렸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만드신 .java라고 하는 원시 파일의 형태를 반드시 .class라고 하는 중간 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신 후 JVM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이러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번역 과정을 통해 번역된 클래스 파일을 다시 로딩 과정을 통해 JVM까지 실행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때 그걸 한꺼번에 도와주는 애가 바로 요 런 버튼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요 버튼을 눌러서 번역을 거쳐 로딩까지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면 잠시 실행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시스템 아웃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콘솔이라고 불리우는 문자 기반의 출력 장치에 출력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CPU에 의해서 수행된 후 결과가 다음과 같이 출력됨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클립스의 사용법 간단하지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상세히 명령어들을 작성하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